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변비가 있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식단에 정말 신경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건강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킨 7가지 식습관. 이는 많은 시간이나 돈이 없어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간단한 태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복잡한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내 몸을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건강을 더 잘 관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작은 변화뿐입니다. 제가 바꾼 첫 번째 습관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고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었습니다. 대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아주 빨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고 식사 후에 졸리고 하루 종일 간식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정식 식사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은 올바른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 줄어들었고 소화가 쉬워졌으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신체 기능을 더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하다고 느낀다면 하루에 3끼의 정식을 먹도록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는 적응하여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팁이 이해되셨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년 동안 저의 아침 식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버터를 바른 프랑스 빵과 설탕을 넣은 커피. 무해해 보였지만 먹고 난 직후 피곤함을 느꼈고 배가 부어올랐으며 몇 시간 안에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저는 흰 빵을 더 자연스럽고 영양가 있는 빵으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과일, 오트밀 치아 또는 스크램블 에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정말 몸에 좋고 나중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흰 빵은 고도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이 밀가루는 혈액 속에서 거의 즉시 설탕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후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장이 더 잘 조절되고 몸은 덜 염증을 겪지 않으며 정신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저 더 나은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항상 몸이 부어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세요. 때로는 아침 식사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마치 시간과 경쟁하듯이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TV를 보면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한 입씩 먹었습니다. 결과는 역류, 복부 팽창감,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요리를 다시 먹고 싶은 욕구, 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빨리 먹는 것이 소화와 포만감을 조절하는 데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전자기기를 끄고 제가 무엇을 먹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천천히 씹기 시작했고 음식의 맛을 보고 제 몸이 만족스러워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배가 가벼워졌고 덜 힘들게 먹기 시작했으며 신체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식사하는 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습관입니다. 오늘날 저는 식사 시간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아닌 배려의 순간으로 여깁니다. 항상 과식하는 느낌이 들거나 배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식사 속도를 늦춰보세요. 예전에는 일요일 점심이나 무게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식당에 갔을 때처럼 가끔씩만 야채를 먹었습니다. 매일 제 접시에는 밥, 고기, 튀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변비가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접시에 야채를 담는 거죠. 저는 점심에는 간단한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야채를 요리해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색깔과 맛을 다양하게 바꾸었습니다. 호박, 당근,
비트, 브로콜리, 양배추, 모두 마늘, 올리브 오일, 허브로 양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내 장이 더 잘 움직이기 시작했고, 피부도 좋아 보였고, 복부 팽만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야채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신체를 정화하고 소화를 돕고 일상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일단 그것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자 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채가 지루하다면 새로운 조리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달콤한 간식을 좋아했습니다. 케이크, 사탕, 초콜릿, 소다, 그것들은 항상 제 일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으며 달콤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거죠. 그것은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에 단맛을 넣는 것을 멈추고 소다도 끊었으며 과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미래가 바뀌었어요. 나는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중 많은 음식이 그 자체로 충분히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제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배변 활동이 더 원활해졌으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저는 설탕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저녁을 늦게 먹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빵, 점심으로 남은 음식, 심지어 피자나 간식처럼 무거운 음식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잠이 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무거워서 깨어났고 속쓰림을 느꼈고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식사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늦어도 겹없이나 8시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밤에 매우 무거운 음식도 피합니다. 저는 가벼운 수프, 단백질이 들어간 샐러드, 심지어 귀리와 바나나가 들어간 죽을 선호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인해 나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났으며 심지어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신체는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밤늦게 음식을 소화하는 데 바쁘다면 신체는 휴식을 잘 취할 수 없습니다.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매일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면제는 필요 없어요. 내 리듬을 존중하면 돼요. 일단 적은 것에 익숙해지면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배가 고플 때만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때면 서두르고 피곤해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즉, 인스턴트 푸드, 간단한 간식, 배달 음식 등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따로 내서 일주일 동안의 식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미, 콩을 요리하고 야채를 찌고 계란을 삶고 씻어서 자른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습관 덕분에 지출을 줄이고 낭비를 피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유혹을 막아주고 건강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미리 요리하는 것이 제 셀프케어의 일부가 되었어요. 미래의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도착하더라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나 말입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방을 지나가거나 TV에서 음식 광고를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미 무언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먹는 것의 대부분은 지루함, 불안 습관 때문에 먹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정말 배고픈 걸까? 아니면 그냥 욕심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잠깐의 침묵이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동적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진짜 배고픔을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적게 먹고 더 질 좋게 죄책감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학습 과정입니다. 그는 항상 음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고, 물 한 잔이 필요하고, 가벼운 산책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덕분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체중을 감량하고 잠도 더 잘 자고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1000명 등록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을 적용한 후 저는 신체 건강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걷고 말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더 많아졌습니다. 조금씩 음식은 단순한 습관이나 순간적인 휴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르지 않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시간을 존중하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제 일상에 일부러 남아있으며 조금 실수하더라도 다시 습관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